블렌더 개발진의 MBTI는 무엇일까요? 공식적인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계획적인 하이퍼 파워 J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블렌더 디벨로퍼 사이트의 마일스톤 섹션에 가시면 이렇게 앞으로 출시될 블렌더 버전의 출시 일자가 미리 계획되어 있는데요. 블렌더 개발진들은 양궁에서의 X10급으로 이 일정을 정확하게 지켜내는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4.2 버전의 다음 버전인 4.3 버전의 출시 일자는 11월 12일입니다. 노벰버 레인 즈음 해서네요. 블렌더 4.3 버전에는 그렇게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대단한 기능들이 몇 가지 예고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그리스 펜슬을 지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메쉬와 커브 오브젝트에만 적용 가능하던 지오메트리 노드 모디파이어를 그리스 펜슬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제는 2D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으로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3D 프로그램에는 현재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키프레임, 즉 블랭크 키프레임을 삽입시킬 수 있는 기능이 없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디폴트 큐브 오브젝트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할 때 중간에 이 큐브 오브젝트가 없는 비어있는 키프레임, 즉 블랭크 키프레임을 삽입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큐브가 있거나 아니면 이 큐브가 삭제되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디폴트 큐브가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저빌리티 옵션을 꺼주는 방식으로 하거나 머티리얼의 알파 값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큐브는 언제나 이 뷰포트 상의 어딘가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마치 리즈 시절 테리우스처럼요. 작업하다가 지친 유저가 큐브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기는 하지만 애니메이션 하는 입장에서 특히 2D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스탑모션의 달인들에게는 거의 용납할 수 없는 대부분의 3D 타임라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었던 것이죠. 대략 3년 전에 블렌더의 공식적인 애드온은 아니었지만 키메쉬라는 애드온이 많은 기대감을 안고 출시되었었지만 안정성 면에서 실제 작업에 활용할 만큼의 완성도를 보여주지는 못했었죠. 반면 2D 애니메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타임라인은 이 블랭크 키프레임 삽입이 정말 자유롭고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한 번쯤은 흐린 창문 사이로 하얗게 별이 뜨던 그 교실 에서 교과서 한 귀퉁이를 접어가며 작업해봤을 플립북 애니메이션, 즉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 구현이 2D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쌉쌀하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3D 프로그램으로만 오해하고 있는 블렌더에는 뭐가 있죠? 네, 그렇게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막강한 2D 애니메이션 툴셋인 깎을 필요가 없는 연필 그리스 펜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더의 타임라인은 사실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3D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작업할 수 있는 메인 타임라인과 또 하나는 그리스 펜슬 작업을 지원해주는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 한정 2D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펜슬을 활용할 경우에는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과 컴퓨터를 활용한 인비트윈 애니메이션을 자유롭게 혼용하여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에 다이렉트로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 펜슬에서 자유롭게 직관적으로 제작한 2D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입체감 있는 3D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손쉽게 변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2D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시던 분들에게나 2D와 3D가 친환경적으로 하이브리드된 스타일에 관심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이제 블렌더는 다른 어떤 툴도 쫓아오기 힘든 2D와 3D 작업을 직관적으로 믹싱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해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컬러 매니지먼트 섹션에 추가된 화이트 밸런스 기능인데요. 기존의 시네마, 즉 영화 작업하시던 분들이나 사진 촬영하시던 분들은 화이트 밸런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이 화이트 밸런스를 블렌더 뷰포트 상에서 바로 제어하며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뭔가 기존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소 복잡한 UI를 통해 구현 가능했던 기능들이 이제는 초보자에게도 활짝 열리게 되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메탈릭 쉐이더 노드가 추가되어서 이제 금속 재질을 구현하는데 복잡한 노드 구성을 할 수 있는 기술 스펙은 굉장한 급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쉐이더 학습의 방향성을 잘 설정하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막강한 에셋 라이브러리 기능과 라이브러리에서 꺼낸 에셋의 추가적인 베리에이션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현재도 블렌더에는 에셋 라이브러리가 있죠. 에셋 브라우저를 통해서 블렌더에서 미리 제작되어 제공하고 있는 프리셋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헤어 노드와 관련된 프리셋들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다른 에셋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번거로운 셋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는 온라인 에셋 라이브러리를 통해 아주 간편하게 머티리얼 및 기타 모델링 데이터들의 라이브러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것인데요. 이건 UI적 측면에서 대단한 것인데요. 이 기능의 완성도에 따라 특별히 초보 블렌더 유저들이 4.3 버전 이후로는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용자 중심의 UI는 블렌더 사용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라이브러리는 그냥 하나의 고정된 오브젝트만을 제공해 주었다면 이제는 라이브러리에서 꺼낸 오브젝트에 추가적인 베리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색상, 레벨 오브 디테일 등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사용 직관성과 파일 관리 효율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네, 대략 이 정도가 블렌더 4.3 버전에서 예고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그 밖에도 지오메트리 노드 관련해서도 사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렌더 4.3 버전은 무엇보다 블렌더 개발의 방향성이 다른 어떤 툴들보다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에서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블렌더 4.3이 출시될 11월은 제가 기다리고 있지 않아도 어느덧 다가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하던 일이나 마저 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잘자 내 꿈꿔.